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RMC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제 앞서 이제 Love Yourself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연작의 작품이라 좀 이제 타이틀을 고르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타이틀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선정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첫 트랙인 인트로 제목이면서 연작의 첫 제목 작품명인 이게 작품 이름이 페르소나인데 왜 페르소나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타이틀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타이틀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곡들을 선정한 뒤에 많은 곡들을 만들어 놓은 뒤에 타이틀을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이 앨범의 색깔과 그 어떤 저희가 녹여내고자 하는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작은 것들을 다 궁금해하고 있다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짓게 됐고요. 또한 인트로에서 페르소나로 얘기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가 가면이잖아요. 가면이고 사회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씌워져 있는 RM 뭐 혹은 방탄소년단, 제이홉, 지민 이런 이름들이 그냥 정말 아미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어떨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 껍데기로 쓰여질 때도 있고 아니면 사실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페르소나라는 어떤 이 사회적인 자아가 저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겪으면서 형성됐던 그런 저희의 사회적인 자아이자 이름이기 때문에 페르소나가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르소나라는 타이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춤없는 질주나 지금의 인기가 뭐 열애설이나 구설 같은 게 없는 깔끔한 자기관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멤버들 간에 어떤 약속이나 철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관리나 약속, 철칙을 하기는 했었죠. 굉장히 저희 데뷔 초 때 이제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히나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또 특히나 이런 연예계 일을 하면서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좀 떳떳하고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규제를 하고 저렇게 약속을 해서 뭐 거기 밖으로 벗어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가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약속 아닌 약속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저희들이 원하는 꿈과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다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약간 약속 아닌 약속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할 때 항상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건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서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뭔가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을 하고 행동을 더 잘하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한 것처럼 멤버 모두가 좀 더 평소에도 행동을 좀 잘하고 다니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에서 모두 1위 하셨는데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어떤 게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특별하게 혹은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도 이제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제2의 방탄소년단을 꿈꾸는 어떤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하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형이 얘기해 주면. 네, 사실 그 차별과 이제 특별함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많이 생각도 해보고 과연 이 방탄소년단 저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생각해봤는데 많은 부분이 다르고 또 많은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이제 음악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되게 해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너무 많은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팬분들이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저희의 특별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2의 방탄소년단에게 조언. 근데 사실 저는 그 제2의 방탄소년단, 제2의 뭐뭐가 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정말 어릴 적에 이제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음악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분들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방탄소년단이 되었거든요.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온다기보다는 또 다른 더 멋진 아티스트, 더 멋진 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정말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제가 연습생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면 정말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 연습을 안 한 거에 대한 자기가 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생각을 많이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더 뭔가 자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지망생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그냥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얻는 갑자기 겪어지는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상처받지 말라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상처받지 말고 그거가 더욱 계단을 더 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좌절이나 실패가 언젠가는 그게 또 추억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것들 덕분에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역시 우리 멤버들 또한 그런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네. 전 수록곡 중에 자매비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색다른 멤버들 조합이어서요. 이 유닛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매뷰 같은 것은 저희 유닛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저희 회사랑 저희랑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신선한 조합으로 색다른 조합으로 유닛을 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 회사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정국진 그리고 제이홉으로 한번 유닛을 만들어서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유닛입니다. 그리고 뭐 작게 비하인드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유닛이 정해지고 나서 진영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혹시나 춤을 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 색다른 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또 이제 진영에 대한 매력 그리고 정국이에 대한 매력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롭게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를테면 데미안을 읽고 멤버들이 읽고 그게 영감이 돼서 새로운 앨범을 만든다거나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융의 영혼의 지도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거기에 접근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영감을 얻게 되신 건지 연결고리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맵 오브 더 소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셨게 됐는데 앞으로 이 시리즈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의 지도 사실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여러 블로그 포스팅에 많은 글들을 보면서 분명히 사실 이 융의 영혼의 지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추천해주신 그런 개념과 책이에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심리학과 철학을 좋아해서 융이라는 어떤 심리학자의 페르소나와 이거의 개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정말 그래서 러브 유셀프 다음에는 뭘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저희도 궁금했어요. 무슨 여기 이것보다 더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메시지를 이제 없애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시 뭐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러브 유셀프는 뭔가 전파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스스로 외는 주문이었었는데 맵 오브 더 소울은 말 그대로 영혼의 지도, 내 영혼의 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어쨌든 제창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방피디님과 항상 앨범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일찌감치 항상 미팅을 합니다. 개인별로 다 미팅을 하고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장 꽂혀있는 화두는 무엇인가? 다음 앨범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약간 글쎄요 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저희끼리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동안에 보았던 예를 들면 포스팅이나 기사 아니면 혹은 친구들이 해줬던 얘기들을 보통 캡처해서 이제 많이 보냅니다. 그때그때 메시지로 보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회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잡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맵 오브 더 소울 제가 정확히 협의가 안 돼서 많은 힌트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페르소나 저 인트로 트레일러의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던 내용과 그리고 사실 영혼의 지도라의 책으로 대략적으로 결론을 아마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여기까지 끌어왔던 힘 그리고 그 힘의 근원과 그늘 그리고 이 힘으로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내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계획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그 인종이나 뭐 나이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팬층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그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원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되게 되게 순수함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7명이 전부 다 이제 그냥 음악이 하고 싶고 무대가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 7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냥 사실 좀 길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힘들었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되게 저희들을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또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또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희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보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풀어서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나같이 다 동일하고 생각을 했었었고 또 회사랑 미팅을 할 때도 그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좋은 영향력을 막 표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앨범이랑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만 저희의 근원은 또 팬분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다 팬분들이 응원해주고 그 사랑해주는 그 힘 때문에 결국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게 결국 다 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슈강이 말한 것처럼 이게 되돌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한테서 오로지 저희한테서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서로 긍정의 시너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Sorry, my Korean is very bad. I'd like to say that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album. Thank you. I believe it's about to reach #1 in the United Kingdom. So well done. I've heard a lot from your fans about the issues you address in your music, like inequality. What issues matter to you, and what would you like to address next in your music lyrics?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해석해줘도 돼? 내가 답할게. Okay, first of all, I love your Korean pronunciation, so please don't say that you're bad. And thank you for asking this important question. I think actually the last question we have asked was, what was the cause and what was the true inside thing that you guys could influence positively to fans all over the world? And I think it starts with recognizing the ironies. Like, if we got to pronounce, making another album, we should wake up. We should never go to bed, and we should wake up, and we should go to the recording studio. We should write the lyrics, practice the performances. Every good things require the struggles and like the sweat and the tears. And I think every issues and everything we trying to say is starting with recognizing the ironies and loving ourselves. I'm born here in Korea, Seoul, and you're born maybe in UK, and we're different. We look different, we speak different, and we think different. Even our gender is different. But so that's why we've been talking about the loving ourselves from 3 years ago. And this time now we start to talk about what's truly inside us. And I think to say that, we have to recognize all the ironies and all the bad things that we've had. And life is full of ironies. So I think what we want to address is all about the ironies. But we have to go. But we have to still live. And because the energy and all the things that we truly speak with all over the fans is really better than all the bad things we have inside. So that's one to be addressed from now on through this series called Map of the Soul. Thank you very much. 네, 뭔가 개운하네요. 예. 예, 그러면 먼저 질문을 통역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BTS는 앨범에서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다음 앨범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답입니다.
저희가 앨범을 새로 만들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가사를 쓰고 안무를 하는 이러한 모든 작업의 과정이 땀과 눈물과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사안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기자님께서는 영국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언어나 외모나 성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3년 전 저희의 러브 앨범의 중심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번 페르소나 앨범에서는 진정한 저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삶이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가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에너지를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와 팬들의 에너지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일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앨범에서 다룰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계셨으면 이렇게 얼어 있지 않았죠. 예. 다른 외국에서 오신 기자님들도 충분히 다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 이번 앨범이 왜 핑크색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랑 좀 더 다른 특징, 뭐 예를 들어 더 힘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인상적인 일화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앨범 내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었을 텐데 뭐 아마 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으실 텐데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뭐 특히나 이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페르소나 이 앨범 자체에서 특히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되게 일상에서 찾는 즐거움이라든지 그냥 전반적인 앨범 자체가 그렇게 전작들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다른 일반적인 곡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곡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를 이어가는 첫 번째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일중 아나운서님 입고 계신 자켓처럼 되게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핑크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일상적인 일화 저는 제이홉이 디오니소스 작업하면서 엄청 수정했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난히 이번 작업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랩으로 또 곡 작업으로 곡 메이킹으로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도 아니고 또 춤으로 시작해서 음악을 접한 케이스인데 이번에 그 고통을 조금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고 이번에 그리고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는 정말 20번 정도의 수정을 거쳐 나오는 뭔가 그런 멜로디라서 정말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곡의 그 내용과 주제에 걸맞는 그런 멜로디가 또 나오지 않았나 창작의 고통을 뭔가 느끼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앨범 내기 전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완성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목적을 이뤘다라는 그런 성과에 대한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 여러 작품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편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앨범 이외에 다른 작품, 그러니까 다른 앨범, 이전에 발표했던 앨범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셨던 게 맞는지 궁금했고 그 2월달에 좀 언급이 됐던 그 윙스 필담 눈물 요거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감과 관련하거나 그 보도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마 그 여태까지 제가 내섰던 작품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윙스 피땀 눈물은 특히나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그 윙스하고 피땀 눈물 언급했던 거는 그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내용, 그 뭐 표절인가,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언급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질문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그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견, 저희 생각도 회사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의 뭐 주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뭐 악기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흐름 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전자음악 기반의 뭐 힙합 음악 기반의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방탄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되게 그런 기타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RMC 노래에서도 되게 락킹한 분위기가 있고 디오니소스도 약간 좀 락킹한 분위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악기 배열이나 아니면 장르상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색깔이 어떤 거였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팬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이번 앨범 아우트로가 없다. 왜 항상 아우트로를 만드셨는데 왜 아우트로가 없느냐? 다음 앨범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특히 저희 앨범을 들어보시면 사실 락킹한 사운드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뭐 여러 곡들에서 사실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행히도 저희 멤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앨범은 락킹한 음악도 있고 되게 올드스쿨 힙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장르들을 잘 소화해내줘서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또 아우트로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어떨 때는 스킷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터루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히든 트랙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우트로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다음 앨범에는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되게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음 앨범 또 다른 색다른 색깔, 색다른 모습, 색다른 구성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신곡 가사를 봤는데 지금의 위치에서 겪는 부담감, 뭐 허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늘까지 이야기한다는 게 흔한 행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쓴 가사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해외 언론에서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데 뭐 방탄소년단은 비틀즈와 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담, 허탈 늘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게 없이 해피하기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없는 것 같고, 위치가 올라가면 분명히 키가 커지면 그늘이 길어지듯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화를 하나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명이 어느 날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밝은 것 같고 너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조명의 무게라는 게. 저는 앞에 지금은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관객분들이 계신데 관객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조명이 너무 환해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 표정과 내 행동을 너무 밝은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순간 저희의 올라간 위치와 겹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가사에 썼던 것처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잃어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고
아까 BBC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팬분들한테서 받는 에너지 그리고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무게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안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훨씬 더 크고 소중해 라는 생각이 이 부담감과 책임을 눌러주면서 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틀즈에 대한 비틀즈 선배님들 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존 레논의 전시도 갔다 올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요. 사실은 뭐 너무나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굉장히 겸허해지고 너무나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냥 너무 황송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BTS는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활동하고 있는 BTS니까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으로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발매를 시작하셔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하셔야 하는 입장이시지만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앨범이 발매되면서 동시에 뭐 빌보드, 영국, 일본 차트 1위를 석권을 하셨고 또 SNL에서 복귀를 하시는 만큼 전 세계에서 보내는 관심 또 국내 언론들이 보내는 관심이 또 예전과 다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뭐 부담감 또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 발매와 동시에 쏟아지는 관심 이에 대한 소감 같은 것들도 좀 듣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사람이라 좋은 성적을 세웠다고 하면 너무나 기쁘고 저희끼리 자축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디서 어떤 기록이 있다더라, 어디서 어떤 성적을 세웠다더라 할 때 저희끼리 많이 기뻐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장 다가오는 수치들이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늘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 항상 밸런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항상 이 조명이나 이런 무게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3개국에서 1위 했다고 우리가 세상을 마치 집어삼킨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동시에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너무 빠져있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물론 온전히 즐기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정말 저희 그릇 이상의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물이 넘치지 않게 잘 서로 다독이고 물론 처음에는 즐기면서 기뻐하기도 하면서 잘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선은 정말로 그리고 너무나 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건 사실 저희는 가수고 연예인인데 그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한없이 감사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저희의 자양분으로 녹여서 그냥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저희 걸로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슈가 씨가 핑크색 그 이야기 산뜻하게 출발해보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타이틀곡이 작은 씨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밝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전에도 타이틀곡은 완전한 힙합이라기보다는 댄스적인 게 들어가 있는 그 노래였지만 조금 더 이번보다는 거칠고 조금 더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가졌다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밝아진 게 어두움에서 계속 밝음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좀 약간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지금 예견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방탄소년단에게 힙합이란 어떤 것인가를 멤버들에게 묻고 싶고요. 질문을 한 개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까
저기 13년 데뷔할 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 지민이 눈웃음 엄청 치던데 거기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막 나오고 그랬던 거 제가 기억. RM도 막 그 파인애플 머리인가요? 뭐 이런 거. 정국이는 완전 애기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믹스테이프 발매 계획은 세 사람이 지금 냈는데 지금까지 거의 완전히 뭐 솔로 활동 같이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런 다른 계획은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힙합이란, 참 힙합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우스 프롱스에서 파티로 시작해서 MC들이 중간에 춤을 추다가 브레이크를 넣고 거기다가 랩을 넣기 한두 마디씩 호응을 돋구는 그런 후렴을 넣으면서 힙 앤 합 이렇게 춤출 수 있게, 굉장히 사실 작은 파티에서 시작된 문화고, 음악으로서의 힙합, 문화로서의 힙합, 정신으로서의 힙합, 굉장히 사랑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다양한 표정과 언어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힙합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힙합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계속 듣고 서로 보컬 친구들도 그 음악을 들었었고요. 그 랩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사랑하고 아껴온 장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다른 친구들이 지민 씨가 유독 과거 영상 아까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원망스럽다. 왜 저때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끔씩 과거 영상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영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첫 데뷔를 했을 때 첫 녹화를 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이렇게 녹화를 하면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미집 카메라 옆에서 저희 첫 데뷔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던 그 많지 않았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아진 우리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영상을 보면. 그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도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믹스테이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떠한 것도 계획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뭐 각자 곡 작업들은 다들 하고 있고 가사도 다들 쓰고 있고 이게 앨범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가 뭐 따로 믹스테이프로 낼지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뭘 발매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다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믹스테이프라는 게 저희가 계획하고, 예를 들면 뭐 순서대로 우리가 이때 누군가의 믹스테이프를 내자, 이건 뭐 솔로다 이렇게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작업실이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밖에 없는데, 다른 3명의 친구들도 곡 프로듀싱을 시작한다면 작업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는데, 제가 냈을 때도 제가 직접 다 해서 가져가서 제가 이걸 내고 싶은데 좀 시기를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감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퀄리티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런 회사 내의 심사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믹스테이프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혼자서 믹스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예,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보컬 멤버도 믹스테이프를 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도 빌보드 1위를 하는 등 되게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어로 된 음반 발표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내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진출을 위해서 영어로 된 음반을 낼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다만 그 전에 냈었던 한국어 리믹스 곡인 마이크 드랍 리믹스나 스티브 아오키랑 작업했던 Wasted on Me처럼 이벤트성인 협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정말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기자님들께.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또 새로운 기자간담회의 약간 도전으로서 많은 기자님들을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이번 타이틀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도 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기자님들이 써주시는 많은 단어들과 기사들이 저희의 날개의 일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날개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달아주신 만큼 앞으로 멋있게 열심히 날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very much.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컴백 앨범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